최근에는 미국 정부에서 그런 얘기도 했죠. 이미 보유한 금을 팔고 비트코인을 사자. 그렇기 때문에 금을 비트코인으로 바꾸는 흐름들을 정말 미국이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라고 보이고, 중국 자체도 금을 모으는 게 이 게임인 줄 알았더니 미국의 금을 팔고 비트코인을 모으면 이게 금을 모으는 게임이 아니라 금을 팔고 비트코인을 모으는 게임으로 이 게임의 룰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도 영향을 받겠죠? 당연히 이제 금 가격이 하락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선택한 이유는 비트코인을 매각을 하면서 금을 비축하던 시진핑이 가상화폐 규제 전면 재검토를 좀 내세우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비축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표현들도 나오고, 시진핑의 진짜 속셈은 무엇이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좀 이제 채굴도 좀 금지하고 투자할 수 있는 것들도 좀 막고,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을 좀 금기시하는 모습들을 최근에 좀 보여주다가 여러 가지 변화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홍콩, 이제 중국이랑 가장 또 이제 관련이 깊은 나라죠. 홍콩에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가 이미 승인이 됐고, 그래서 중국에 있던 사람들이 홍콩에 무슨 사업장을 낸다거나 라고 할 때 그 사업장인 회사의 이제 이름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를 구입하는 등 좀 이제 다양한 흐름들을 사실 최근에도 보여주기도 했었죠. 하지만 여전히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저울질하는 과정 속에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기본적으로는 거기는 미국과의 여러 가지 거리두기나 또 아니면 거리를 좁히거나 미국을 관찰하거나 하는 이제 중국의 스탠스가 녹아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5년 3월에 이제 트럼프가 이제 금에 대해서 미국 자체도 이제 금을 비트코인으로 대체하려는 얘기들이 좀 나오기 시작한 거죠. 포트녹스의 모든 것이 무사하길 바라지만 그곳에 금이 제대로 없으면 화가 날 것이라고 트럼프가 얘기를 했었고요. 실제로 이 함의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포트녹스가 이제 금을 비축하는 장소인데 금을 이제 재고 실사를 한 게 70년 정도 전이에요. 그러니까 금이 정말 이제 무사히 있길 바란다라고 하지만 그 함의 의중 속에는 금이 무사히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함의를 주죠. 그래서 금을 비트코인으로 대체할 것이다 라는 함의를 미국이 정말 계속적으로 주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저희가 볼 수 있고요. 최근에는 미국 정부에서 그런 얘기도 했죠. 이미 보유한 금을 팔고 비트코인을 사자 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금을 비트코인으로 바꾸는 흐름들을 정말 이제 미국이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라고 보이고, 시진핑 자체, 중국 자체도 금을 모으는 게 이 게임인 줄 알았더니 미국의 금을 팔고 비트코인을 모으면 이게 금을 모으는 게임이 아니라 금을 팔고 비트코인을 모으는 게임으로 이 게임의 룰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도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금 가격이 하락되기 시작할 것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바로 금을 팔기도 어렵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이제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그런 정책들, 금을 어떻게 할지, 비트코인을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과정 속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비축하는 자산, 트럼프가 인정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특히나 이제 비트코인 2023 내수빌 작년에 이제 행사에서 압수한 비트코인을 팔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올해 3월에 그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면서 비트코인 20만 개는 지속적으로 미국이 들고 가는 자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0만 개를 5년간에 걸쳐서 살지는 논의하는 과정 속에 있고, 이거를 이제 국민들의 세금으로 걷어서 사는 거는 좀 이제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려는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트럼프의 속셈은 무엇이냐라고 본다면,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인정함과 동시에 달러를 강화하려는 흐름들을 또한 같이 만들고 있죠. 그래서 크립토라고 해서 이제 크립토 전체 이제 시장 자체를 부밍하는 흐름들도 같이 만들어 줬었죠. 특히나 이제 임기 트럼프가 정권에 들어오기 전에 본인의 이름과 와이프의 이름으로 된 민코인도 발행을 하면서 정말 이제 그 가격이 빵 뛰는 흐름들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그게 실제로 이제 크립토라는 가상자산 암호화폐 시장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의중 속에 그래도 가장 드러나 있는 거는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하면서 비트코인을 보유하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달러의 강화를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고 그 스테이블 사용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비트코인과 달러 두 가지를 어떻게 갖고 가냐라는 것들이 가장 큰 이니셔티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으로 이제 중국을 압박하려는 트럼프의 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보신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죠. 처음에 이 룰은 내가 이제 화폐, 우리의 화폐가 가치가 하락을 하니까 금을 계속 모으자라는 것들로 이제 애기들이 되어 있었죠. 근데 이 게임이 금에서 이제 비트코인으로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드라이브를 미국이 먼저 걸었고 압수한 것도 팔지 않고 5년간 계속적으로 보유하려는 흐름도 만들고 있고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비트코인을 계속적으로 사서 모으고 있고 기업과 기관, 개인들이 계속적으로 비트코인을 사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을 미국이 먼저 만들었죠. 이 흐름을 미국이 만들다 보니까 비트코인과 금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금이 비트코인으로 넘어올 게 너무나 자명해 보이죠. 그렇다면 금을 모으기 싸움에 이제 가장 크게 동참했던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우리 비트코인 채굴도 금지했었는데 비트코인 모으는 것도 이제 금지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들을 긴박하게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중국이 이 게임에 어떻게 참전을 할지가 되게 이제 또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 거다.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과 중국의 낙수 효과로 성장을 해왔던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의 정책과 중국의 정책을 정말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이 게임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에서 비트코인으로 넘어오는 게임의 흐름은 만들어졌고 계속적으로 이어질 걸로 보여요.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 또한 비트코인을 어떻게 하면 전략적으로 비축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떤 식으로 보유를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말 잘 고민을 해야 되고요. 현재 이제 한국에서는 비트코인 ETF도 아직 도입이 안 됐죠.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것들도 잘 마련이 안 돼 있죠. 물론 이제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런 것들을 좀 더 빠르게 도입을 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그리고 나라 차원에서도 비트코인을 비축할 수 있는 것들을 논의할 필요는 정말 있다고 보이고요. 또한 한국에서는 비트코인 채굴 사업이 안 되어 있죠.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이제 제주도나 이제 남쪽으로 좀만 내려가다 보면은 잉여 전력, 정말 이제 남는 전력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활용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비트코인 채굴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라는 거는 사실 되게 간헐적입니다. 그래서 언제 여기에서 전기가 100이 필요하다고 해서 전기를 100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항상 더 오버캐파에서 생산을 하기도 하고 좀 더 모자라기도 하고, 그래서 모자랄 때는 저장 장치를 이용해서 비축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오버캐파에서 이제 더 많이 생산하는 전기는 비트코인으로 채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현재 이미 미국에서는 나스닥 상장사인 비트코인 채굴 기업들이 15개 정도가 되거든요. 거기서는 비트코인 채굴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일본의 공기업에서도 비트코인 채굴을 하고 있고, 부탄이라는 나라에서는 GDP의 3분의 1을 비트코인 채굴 사업으로 대체하는 걸로 볼 수가 있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재생에너지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이 재생에너지 산업의 하나의 축이 비트코인 친환경 채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보유하는 것, 비트코인 산업을 장려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좀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트럼프가 이제 비트코인을 선택한 이유는 비트코인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선택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이제 사람들이 너무 잘 알려져 있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이게 좋은 돈이라는 걸 알기 시작하고, 기존의 달러나 이제 다른 국가들의 통화를 대체해서 비트코인을 모으는 것들도 이제 만들기 시작하고,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것들도 흐름들이 산업이 만들어지기 보니까 이 비트코인이라는 거를 막을 수 없다라는 거를 미국이 인지를 하기 시작했었죠. 24년 1월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막을 수 없다면 이거를 우리가 빨리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미국에서 스탠스를 정한 거고요. 그래서 다른 코인이 아닌 왜 비트코인을 선택했냐라고 하면은 가장 탈중앙화되어 있는 돈이고, 다른 코인들은 다 찍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공급이라는 게 한정된 자산은 이 크립토 시장에서 비트코인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을 선택을 한 것이고 가장 강한 자산이다라고 봤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택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왼쪽의 책 Thanks God for Bitcoin에서는 비트코인을 선한 돈, 선하고 강한 돈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Thanks God for Bitcoin이라는 함의가 하나님이 비트코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의미인데, 이 책이
출판된 게 이제 2020년도이거든요. 이 책이 이제 마이클 세일러가 추천한 책이기도 하고, 이제 한국계 미국인 지미송이라는 분이 블록체인 프로그래머인데 같이 쓴 책이기도 해요. 그래서 다양한 분들이 이 책을 같이 쓰는데 참여를 하셨었는데, 이 Thanks God for Bitcoin이라는 말이 미국에서 유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신시아 루이스가 되게 이제 공적인 자리에서 Thanks God for Bitcoin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말 이제 하나님, 기독교 국가잖아요, 미국이. 그래서 Thanks God Bitcoin, 하나님 비트코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얘기들을 공적으로 하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달에 이제 비트코인 2025 라스베가스 행사가 열립니다. 5월 27일에서 29일에 열리고요. 저희 업루트 컴퍼니가 그 비트코인 for 코퍼레이션이라는 기관에 가입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스트래티지와 비트코인 매거진을 운영하는 기관이고, 저희도 초청을 받아서 참석을 합니다. 이 해당 행사에서는 정말 다양한 이제 비트코인 회사의 이제 대표들도 오고요. C레벨들도 오고, 이 비트코인 자체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도 와서 정말 이 행사를 정말 즐길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저희가 참석하는 행사는 이 비트코인 for 코퍼레이션 회사들이 모여서 심포지움을 하는데요. 저희도 거기서 패널로 가서 각 국가마다 비트코인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비트코인을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서 모아가려고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려고 하고요. 정말 이제 좀 재밌고 풍성한 행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정말 강하고 선한 돈이다 라는 것을 이 영상을 쭉 보시면서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정말 잘 꾸준히 오랫동안 모으면 좋은 자산이고요. 저희 비트세이빙이라는 서비스가 비트코인을 적립식으로 투자하면서 잘 모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이기 때문에 Thanks God for Bitcoin도 읽어보시고, Thanks God for Bitcoin에 있는 비트세이빙 1개월 이용권도 잘 이용하시면서 비트코인을 잘 모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